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니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 김정은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체제가 흔들려 버리면은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좀 위협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또 북한 내부의 동요가 아니라 중국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더더욱이 좀 걱정되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북한에서 부를 축적하고 뭔가 상당히 많은 돈을 굴리면서 북한 체제에 상납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권위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뭐 안락한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엘리트는 그 근본적인 베이스가 중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국과의 고리가 끊기면서 이들은 본인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북한 체제 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들의 불만이 상당할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북한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네, 김정은이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고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이라는 뒷배가 사라지게 되면은 북한은 불어오는 모든 풍파를 얼굴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보호막을 쳐주고 있었지만 북한은 지금 안 그래도 너덜너덜한 얼굴인데 그걸로 지금 모든 풍파를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의 그 통치 시스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강화시켜주던 엘리트들의 충성심이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이들도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은 혼자 덩그러니 남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권력 구조를 봤을 때 아무리 힘이 센 권력가라 할지라도 결국은 돈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군부도 김정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고 뭔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권력자는 악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결국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 기반이 흔들릴 거다. 근데 김정은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만약 김정은이 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된다면은 북한 내부 엘리트에 의해서 전복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중국이 지원을 해주겠죠. 김정은은 푸틴을 믿고 있는 거고. 그 김정은은 푸틴을 믿고 있는 건데 가장 결정적인 오류 착각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 거리는 지금 반바퀴입니다. 하지만 베이징과 평양 사이 거리, 단동과 평양 사이 거리는 하루면 도착합니다. 하루요?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도 있어요. 김정은은 지금 굉장히 판단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안한 지점은 지금 김정은은 저는 굉장히 지금 어느 순간부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기 딸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주애. 네, 아니 이해는 됩니다. 뭐 자기 또 피부치니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4대 세습을 위해서. 네. 근데 지금 타이밍도 맞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정당성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설득 과정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은 철저한 남성 권위주의적인 사회거든요. 남성에 의해서 유지가 되던 사회가 북한 체제입니다. 여성이 아무리 높은 권력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들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밖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근소합니다. 미미합니다. 없어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10살밖에, 그러니까 20대밖에 되지 않은 자기 딸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 너무 성급하게 그걸 서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드업도 어느 정도의 그 키퍼로부터 시작해서 수비수로 갔다가 미드필더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갑자기 키퍼가 공 잡자마자 공격수한테로 보내는 그런 지금 구도입니다. 지금 축구로 따지면 좀 약간 황당하죠 지금. 그러면 그 중간 단계 미드필더들은 지금 벙찐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뭐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런 단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벙찐 사람 중에 한 명은 지금 김여정이죠. 만약 여성이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여성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 정당성은 당연하게도 김여정한테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김정일의 딸이거든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 입장에서는 만약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 본인은 철저히 내쳐지고 있거든요. 주석단에 맨날 가운데 앉다가 지금 맨 구석다리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앉고 있고 자기보다 한 10 몇 살 어린 그 조카한테 막 에스코트를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내부 권력의 어떤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 김여정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김주혜가 지금 한 11살 정도 됐던가? 12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빌드업 하는 거 아닙니까? 슬슬 이제 언론 지상에 이제 데리고 나오고 네.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물론 이제 뭐 네. 김정은이 아무리 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네. 뭐 15살에 얘한테 저기 뭐 통치시키진 않겠죠. 그게 사실 우리가 티키타카도 바르셀로나 같은 어느 정도의 그 패스 능력치가 좋은 팀이 티키타카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저기 어디 뭐 저 울버햄튼 같은 팀이 티키타카를 하면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울버햄튼 선수들은 티키타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그 자체가. 그리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체계적인 빌드업이 필요한데 마치 김정은은 김주혜가 남자인 것처럼 데리고 나왔거든요. 남성의 아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 후계자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엘리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김주혜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좀 달랐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니 근데 그 김정은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아들도 있다고는 이야기하던데요. 국회에서 이제 국정통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뭐 문제 있대요? 대부분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 백두혈통인데 뭔가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비만인 분들을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정은은 좀 살을 빼야 될 것 같은 게 결국은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후계자를 급하게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걸 직감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식적인 결정을 못 내립니다. 저는 김정은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 그것이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불안감인지 아니면 본인 건강에서 발생한 불안감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내리고 있는 모든 결정과 어떤 정책, 어떤 불안감이나 혹은 자신감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그런 조급함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혹시 그런 의도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세 승계를 미리미리 이제 세자 책봉하듯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아버지상 따뜻한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심어주려고 김주혜를 데리고 나오는. 뭐 예전에 왜 김정은도 어디 뭐 시찰하다 막 눈물 흘리고 막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약간 뭐 좀 F예요, F 김정은은. 파워 F입니다. F들이 원래 합리적인 선택은 못 내려요, 잘. 근데 약간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요. 저도 여성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북한에서. 네네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김주혜의 포지션과 김주혜에게 붙는 칭호와 그 등장 빈도와 그 장소와 그리고 에스코트하는 사람들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후계자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칭호가 어떻게 돼요? 향도자라고 부르거든요. 향도자. 네. 향도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쓰던 표현입니다. 김정은에게도 후계자가 되기 직전에 향도라는 표현을 썼고요. 길을 밝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단지 딸내미가 길을 밝히진 않겠죠. 결국은 후계자가 길을 밝힌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칭호가 굉장히 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뭐 위대한 자제분, 뭐 친애하는 자제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했어요. 김정은이 그 백두혈통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반쪽짜리 백두혈통이다. 김정은이요? 예,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김정은의 어머니가 고영희라는 사람인데요. 제1번 동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자죠. 김정일의 여성 편력이 심해서 고영희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인은 성혜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성혜림과 김정일 사이에 난 아들이 김정남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성혜림과 이제 결혼을 했다가 그걸 이제 무르고 다시 결혼한 사람이 고용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이와 김정일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이 김정철이고 지금 은둔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김정은, 그 셋째가 이제 김여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실과 소실을 따지는 게 북한에서는 뭐 그렇게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제1번 동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출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나온 것이 원산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뭐 김정은의 그 여러 가지 어머니가 이제 파리에서 죽었는데 예. 그러니까 고용이가 파리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또 그 죽을 때도 김정일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가 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또 김정일은 다른 여자 김옥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건너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그 여자 뭐 이런 운명을 살았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따지면 안쓰럽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어머니가 죽는 걸 보지도 못했고 본인은 뭐 곁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족사에 아픈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할 때 그렇죠.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그때 뭐 그래서 뭐 가서 만나고도 뭐 이래서도 안 됐었던 막 이런 걸까요? 네. 철저히 숨겨져 있었죠 고영이는. 근데 이제 그 김여정이라는 존재 우리 특히 이제 매체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항상 김정은 옆에 네. 있고 가방도 잘 들고 다니고. 네. 북한에서 김여정의 입지는 어느 정도예요? 아까 약간 조금 이제 옆에 말단으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때 우리 언론에서 막 2인자 칭호를 줬던 이유가 김여정이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때 그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 있고 나서 네. 황병서와 그리고 북한의 다시 총정치국장이었던 황병서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던 김영남, 김여정 이렇게 셋이 회담 대표단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김영남은 공식적인 북한의 국가 수반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김영남이 김여정이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 앉으십시오 이러면서 그 80살 난 노인네가. 그러니까 김영남이 우리로 따지면 한 총리급? 총리보다도 높죠 사실상. 네. 총리, 일단 뭐 넘버 2? 그렇죠. 공식적으로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은 대통령 그 이상의 절대적인 존재고 행정부에서는 그 어쨌든 넘버원이죠. 입법부에서는 넘버원이죠. 최고인민회의가 국회거든요. 근데 그 김영남이 김여정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여기 앉으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김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그 80 그때 막 83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여정의 권력. 당시 김여정은 뭐 어디 부부장 정도였어요. 부부장 정도면은 차관급이거든요. 차관 정도의 사람에게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권력 서열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김여정은 단독으로 남한을 비방하는 대담도 낼 수 있을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이 탄탄해지다가 김여정 등장 이후에는 완전히 풀이 죽었죠. 김주의 등장 이후에. 김주의 등장 이후에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그게 않죠. 김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김여정이? 그렇죠. 오. 그리고 사실상 추측이지만 김여정을 밀어내고 있는 건 김정은은 아닐 겁니다. 김정은이 김여정을 밀어내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아마 이설주가 김여정을 밀어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왜 조선왕조실록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로가 이제 밀어내고 자기의 자식을 이제 세자로 책봉받기 위해서 뭔가 이제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되고 이 똑같은 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김여정의 입지는 수양대군입니다. 지금 단정의 즉위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김주애가 만약 단종이 될 왕권을 받으면 단종의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주애는 지금 권력 기반이 너무나 취약해요. 아버지 빼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김정은을 따르던 사람들이 김주애에게 충성할 것인지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김정은을 따르던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충성했던 거지 김주애한테 충성했던 건 아니거든요. 뭐 유지로서 뭐 김주애에게 충성을 해달라라고 뭐 유언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100%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반면에 김여정은 나름의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정당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많고요. 북한 권력 내부에. 네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좀 존재합니다. 내부에서는. 근데 만약 그런 신뢰감이 없는 아주 초짜에게 권력을 맡겼다가는 북한 체제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전성 때문에 사람들이 김여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러니까 군부는 그렇죠. 리설주 김주애와 김여정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보통 올케와 신우이가 사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김정은이 살아있으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김정은이 만약에 갑자기 어떤 뭐 6.25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피 튀기는 여인천하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 더 있죠. 현성월이라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무슨 악단 저기 하여튼 지금은 옆에서 이제 완전 수행 비서처럼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현성월도 또 이제 뭐 한마디 하겠죠. 거기도 권력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긴 백두혈통이 아닌데. 현성월은 정말 근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 따지면 근본이 없습니다. 이게 뭐 백두혈통도 아니고 네. 그 현성월의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백두혈통 가깝게 지냈던 뭐 로얄 엘리트도 아닙니다. 현성월은 발탁. 현성월은 말 그대로 가수거든요. 예. 가수를 하다가 북한에서 꽤 유명한 가수였어요. 준마처녀라는 북한의 희대의 명곡을 부른 가수 중에 한 명이고 이선희급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눈에 들어서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의 대표적인 엘리트들이 걸어야 되는 그런 코스를 다 뛰어넘고 그 자리로 간 사람입니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저 가수 출신이 가수가 그냥 김정은 눈에 들어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근본과 시스템을 모두 무시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성월이 지금 현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김정은의 총애가 있기 때문이고, 하지만 김정은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현성월이 누리고 있던 권력의 기반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성월도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싸우느냐 아니면 죽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살벌하네. 네. 이 모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권력의 불안정성은 김정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러면 그 김여정 같은 경우에서 북한에서 어떤 정치력 자체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혼자 막 특정 지을 수 담화도 있는... 하고 막 전 세계 상대로 혼자 막. 근데 그건 있어요. 외교관들은 북한의 외교관들은 김여정이 그런 돌발 행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남북 외교를 배운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대로 배운 사람들은 기본적인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도. 하지만 그 김여정은 가끔씩 김여정도 굉장히 막 튀죠. 다혈질, 오빠보다 더 다혈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성격 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분대로 뭔가를 내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경우도 사실 폭파까지 갈 일이 아니었는데 김여정의 그런 독단적인 결단에 의해서 폭파까지 됐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 김정은은 폭파가 된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책을 했다라는 건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지나치게 너무 선을 시게 넘어버린 거죠. 네. 근데 그게 김정은의 결재를 받지 않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결재를 받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폭파하라고 하는 문서에 결재는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뭐 강경한 조치를 취해라, 뭐 취하겠다라는 정도의 결재를 했는데 그게 폭파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 오물풍선은 누구 작품입니까? 이것도 김여정의 짓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딱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김여정의 담화문을 읽어보면은 글을 정말 못 씁니다. 일단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어떻게 담화문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근데 그런 담화문에 화난 초등학생. 네, 그 담화문에 글 잘 쓰는 그 문필가들이 북한에서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백두혈통을 쓴 글에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제 언론에 타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번에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별로 실효성도 없고. 근데 그 짓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은 김여정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김여정은 그거를 본인의 성과로 삼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김정은이 뭐라 안 하나요? 이거 성과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 김여정의 입지가 많이 축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나서 받은 게 대북 확성기 재개거든요. 그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금 되로 죽은 말로 받았죠. 대북 확성기 지금 돌아가고 있죠. 매일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송출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참 그 걸어서 귀순한 그 병사도 대북 확성기 그 방송 듣고 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야, 재미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북한의 4대 세습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세습 자체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4대 세습이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80%의 확률은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4대 세습 자체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외교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내부 권력의 불안성도 있고요. 여인천하의 문제도 있고, 또 내부 엘리트 계층의 그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권력의 공백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상 불안 요소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그걸 또 이제 더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의 기본 계층을 이루고 있는 2030 세대의 그 체제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굉장히 외유내환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